RS 처음 시작하는데 난이도는 여러분이 RD 개념 원리 한다는 전제하에 원리에 직독직해 하는 거고 병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어휘 확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긴 하지만 지금 간단히 여러분이 구어식 독해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 문어식 써 있는 걸로 선생님처럼 직독직해 하는 거 잠깐 연습해 볼게요. 단어 외웠다는 전제로 가는 겁니다. 여기 진하게 써 있는 단어를 있잖아요. 리스펙트나 will이나 individual 옆에 있을 거예요. 그거만 외우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는 다 알지? 근데 조동사가 붙어서 하나 되는 거 알 겁니다. 이거 샤프 펜이야. 여러분이 샤프를 했다면 굳이 이 하얀색 펜은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야 되니까.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존중이라고 그랬지 않냐? 옆에 써 있는 건 존경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존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사람이 아닌 거 올 때는 존중 정도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존경하다 위에 존중하다라고 또 다른 펜으로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인데 요 will이 명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붙어서 목적어가 되는 거지. 의지를까지 하면 깔끔히 끝나죠.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의지를. 되니? 근데 살짝 이렇게 오버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옆에 보시면 요거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려 믿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두 가지 구가 있는데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는 거다. 여기서는 앞에 거 꾸며주니까 형용사 구면서 해석은 의지는 의지인데 개인의 의지. 여기 바로 와 닿아줘야지.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리딩한 거야. 그러니까 리딩이라는 건 써있는 그대로 문법에 맞게 읽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해서 여러분 파란색 볼펜이 있으면 요거 하셔야 돼요. must라든가 아니면 should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살짝 위에 조동사 중에 need라고 있거든. 근데 need라는 건 동사가 바로 와가지고 뒤에 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투부정사가 오면 문법적으로는 본동사예요. 그냥 need에도 조동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때 이런 말 할까? 다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존중해야만 한다고 말 안 하지 않냐? 그리고 개인의 의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는 개인의 의지, 여기 개인들이 약간은 무시받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여러분이 컴프레hen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must나 need나 아니면 require 이런 어휘들이 들어갔을 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의지를 존중해주는 하나의 목적이라고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면 수단도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 지금 A로 묶어놨다는 거 보이냐?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데 참고로 이 구석에 보면 간단히 써있죠. V3 뒤에 목적어인데 전치사 구로 앞에 거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만 보이시면 되고요. take it easy. 문법적으로는 여러분이 잡아라 그것을 쉽게 하면 안 돼. 테이는 잡다의 뜻 말고 여기다 라는 뜻이 있거든. 이게 오형식인 거 이건 써줄게요. 파란색 펜으로 V5 하면서 여러분이 오형식을 배웠다면 형용사인 걸 알아야 돼. 형용사 앞에 있는 목적어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야 우리는 OC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편안한 상태, 쉬운 거지. 그것을 쉬운 상태로 받아들여라, 여겨라. 이때 take은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수거처럼 그냥 take it easy 하면 맘 편히 해라고 되는 거거든. 이때 it이라는 건 막연한 상황, 아니면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 오형식인 거 되겠니? 조금만 더 가면 I can assure라고 절대 assure 외워져 있어야죠. 확신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convince에 동의어 있는데 나중에 어휘 확장 때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ou까지 가버리면 나는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너를 해야 되는데 영어 문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뒤에 대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해석해드리면 나는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너를 해야 되는데 대디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형식을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옆에 보시면 V4라고 하지 않냐? IO, DO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에게라고 붙이는 거 알아서 뒤까지 확인했을 때 V4라고 써주면서 너에게 대디야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니? 대디야를 뭐가 확인시키냐? 모든 것이 will turn out. 이거 이 형식인 걸 잡아야 돼. find 형용사죠. 이게 왜 SC냐면 똑같은 원식으로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주어 꾸며주니까 SC가 되는 거고 turn out, 나타나다, 드러나다가 되는 거거든요. 의역해드리면 모든 게 좋게 드러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살짝 봤냐? 여기 will은 조동사지. 여기 아까 will은 명사고.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만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 가지고 할 때 뭔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걱정하고 있나 보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마음 불편하니까 take it easy. 마음 편히 해. I can assure you. 너에게 확신시켜줄게. 대리야 보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되니? 그때 여러분이 이런 거 빨간 편 정도 해볼래요? 이 모든 거에서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상응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 요 it이라는 게 모든 걸 받는 거고 편안하고 쉬운 거 그걸 받아들이라는 게 fine이라는 상태로 같이 간다는 거 정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상응한다고 하는 거야. 한 말 두 번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해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인데 I가 어떻게 보면 해결수단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 묶는다고 되어 있지 않냐? 1번, 2번, 3번 가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위하고 연결하면 뭔가 이 지금 A의 하나의 문단은
내용이 다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개인이 어떤 사람이 의지를 내가 뭔가 하려는 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존중해줘야 되는 거지. 괜찮아 라고. 내가 확신시켜줄게. 잘 될 거야 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할 때 명령문인 가셔야 됩니다. 주어는 유가 생략된 거예요. 이 수가 반드시 외워야 돼요. let go of, 제거하다라는 뜻이야. remove죠. 제거하세요라고 하는 거 뭔가 안 좋은 거 가야 되는데 당연히 네거티브한 거 부정적인 거잖니. 살짝 파란 펜으로 마이너스예요. 부정적인 아웃룩이거든. 관점이란 뜻인데 이것도 살짝 on life가 이렇게 하는데 outlook on life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단어처럼 쓰여요. 삶 위의 관점이라는 건 삶을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정적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가치관을 버려라. 그래서 outlook on life를 한 단어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능숙해지면 되거든. 그래서 제거하세요. 당신의 부정적인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하죠. 인생을 볼 관점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하죠. always, 항상, maintain,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고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해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참고 이런 것들 동사, 구라가는 겁니다. 이 전체를 그냥 하나로 V3 잡고 마찬가지 maintain V3 잡으면 긍정적인 거지. 긍정적인 attitude, 태도, 자세를 유지해라. 참고로 말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의 목적이라고 잡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고 걱정하는 사람한테 이건 뭘까? 해결 수단 정도. 선생님이 지금 써주지는 않지만 지금 언급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RC 부분에 생각하는 겁니다. 문단이 이어지는 거 되겠니? 이렇게만 간단히 하시면서 구석에 써 있는 거. 참고로 여기 위에 요거 중요하거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RD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개념 부분을 수동 개념에서 PP2SC라는 건 뭐냐면 O형식의 수동태 얘기하는 거예요. O형식의 수동태는 E형식으로 바꿔서 SC 붙는다. 그리고 PP3는 뭐냐면 앞에 있던 4형식의 수동태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 U라는 게 IO였지 않냐? 앞으로 가면 You can be assured 이러면 됩니다. 당신은 확신되어질 수 있다. 대시 바로 붙어요. 그때 여러분이 뒤에 거를 정도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 간략해봐서 여러분이 연습할 건 옆에는 각각의 단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해석해 준 것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구석에 써 있는 것들이 각각 뭔 말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빠뜨렸는데 교재는 안 써놨지만 이거 나중에 멈추고 필기해놔요. 위에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에는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다. 형용사구는 명사 바로 뒤에서 이렇게 꾸미고 이것도 이렇게 꾸몄지 않냐? 조금만 더 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사구가 있는데 앞에 꾸밀 명사가 없을 때 막연하게 부사구 쓰일 때 많아요. 주절이라고 종속절 있지?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대충 읽었지만 여기 주절이 앞에 있는 사형식 이걸 본동사라고 절대 외우셔야 되고 대디아가 여러분이 이렇게 원래 목적어 절이라고 써 있어야 되거든. 목적어 절 속에 들어가는 게 종속절이고 종속 동사가 되는 거야. 요거 정도만 잘 기억하면 나중에 형용사절, 부사절 개념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해석을 해봐.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의지를. 근데 뒤에 거 붙어서 개인의. 조금만 더 가면 마음 편히 하세요. take it easy야.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지. easy를 들어가면 삼형식 되는 겁니다. 쉽게 잡아라가 되는 거야. take it easy. 마음 편히 해. 명령문이죠. 내가 확신시켜줄 수 있다. I can assure you. 너에게죠. 대뒤에 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fine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막연한 상황 있을 얘기하고 옆에 잘 될 거야 fine이라는 게 easy. 상응하는 거고. 세 번째 해결 수단으로 일단 안 좋은 거 버리라고요. let go of, 제거다의 절대 오해야 당신의 부정적인 인생관. 같은 말 또 하는 거죠. 부정적인 인생관을 버리라고 반대 들으면 되는 거죠. 반대말로 유지해, 가지라는 거지. 긍정적인 태도, 자세, attitude 이렇게까지 A 달라 살짝 선생님 한 거하고 비교하고 나중에 추가 어휘 때 정말 많이 읽거나 소리내서 한국말로 그럼 추가 어휘가 막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문단도 한번 해볼래요? 6, 4, 5라고 묶어놨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읽어본 다음에 선생님 해드리는 거하고 비교 꼭 해봐야 돼. he leaned부터 있지 않냐? 주어 동사는 돼야 됩니다. 기대다라는 뜻이니까. 그는 기댔다. 이런 식으로 완전하거든요. 근데 살짝 이게 against the filler 원칙적으로 가로쳐야지. 어디에 뭐뭐에 등된, 기댄, 뭐뭐에 대항해서 이런 말인데 기둥에 against에서 기댔다. 이게 바로 앞에 전치사 구는 두 가지 있댔지. 원칙적으로 부사구죠. 그래서 기둥에 기댄 상태로 있는 거지. 동사 꾸며주는데 여러분이 이제 동사 구락에서 아까 있던 let go of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자주 쓰다 보면 그냥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냥 해석상 편하게 하려고 두 개를 그냥 기둥을 기댔다. 이렇게 해서 동사 구의 개념이 잡히거든요. 그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하나처럼 봐버리는 거야. 그 기둥을 기댔다.
이러면 됐니? 그리고 아주 많이 중요한 접속사에 and가 나오는데 빨간펜한 이유는 동사 못 온다는 개념 정말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법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gazed라는 동사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and 뒤에 사실 생략된 게 he잖아. 그래서 지금 기둥에 기댄 상태에서 그리고 gazed 응시하다는데 at도 마찬가지 붙여서 하나로 묶어버렸지 그냥. 이것도 그냥 동사 구로 VC를 하면 돼요. 주어는 여전히 같죠. 이걸 파란 펜으로 해서 그 뒤에 스태츄라고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의 조각상이죠. 이 조각상인데 아직 안 끝났지? 이렇게 꾸며주면서 아까 Our Look on Life처럼 아까 Our Look on Life가 뭐라고? 인생관이라고 그랬잖아. 스태츄 오브 리버티도 하나로 가는 거야. 아까 여러분 Will of the Individual 이것도 개인의 의지로 자꾸 하다 보면 바로바로 붙는 거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조각상을 응시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고유명사라고 그래. 여기 빨간 펜 볼래요? S하고 L이 대문자잖아. 대문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참고 이거 대등접사라고 기억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유의 상,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기댔다 이러지 말고요. 기둥을 기댔다 그리고야 그리고 응시했다야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기억하자. 됐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아까 생략된 요 대시 썼지 않냐? 요 that과 and의 차이 알아야 돼. 여기는 요 assure의 종속 동사로 들어갔지만 두 관계가 종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등하다고 그래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주인절 같은 거지. 종속어는 없지만 이 한 사람이 두 개 다 한 거야. 그래서 문법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사 구문이 있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빨간 펜으로 한다면 and하고 gazed를 합쳐버리면 이렇게 필기하거든. gazing at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and gazed를 합치면 gazing, 분사 구문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됐니? 그 다음 거 가면은데 우리는 should be fair라고 되어 있네요. 공평해야 됩니다. 간단히 끝났죠? 여기가 V2고요. fair가 공평하니까 됐니? 그래서 살짝 to everyone은 여러분 가로칠 줄 알죠. 모든 사람에게 이 형식으로 끝났지. 그리고 regardless of도 절대 외우셔야 될 게 전치사 구라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묶어서 전치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national origin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가의 기원이니까 국적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야지. 중요한 거 배운다. 그 다음 젠더가 성별이에요. 남자 여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O2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O와 뒤에 O3. 사실상은 regardless of national origin 또 regardless of national gender 이렇게 써있던 건데 같은 거니까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치사의 목적어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3개 있다까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열관한 개념을 아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살짝 위아래 연결해 볼래요?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응시한 거지. 그게 속으로 생각한 거야. 아, 우리 공평해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에게. 뭐 자유여신상이 평등 뭐 이런 거 얘기하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여기 나와 있는 거, 국적이라든가 남자, 여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종교나 신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평등해야 된다 할 때 여러분이 주의할 건 이 fair 있지? 공평하다는 의미에 조금만 더 컴프레hension을 들어가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공평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떠오르면 고맙고요. 이게 뭐에서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어진 거 볼까요? 평등 아까 살짝 비슷하게 얘기했죠. 이 fair 공평이란 뜻이거든요. 공평하는 거하고 equality 평등이란 말인데 뭐 비슷하다고 여러분 지금 수준 생각하시면 돼요. 그 equality 평등이라는 건 is guaranteed라고 되어 있네요. 보장되어 진답니다. 이거 여러분 수동태지만 반드시 V2 SC로 해야 돼요. 수동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살짝 뭐에 의해서 by부터 이렇게 가는데 바꿨으면 the constitution 헌법이라고 외워 있지. 그것이 guarantee 이렇게 가는 거야. equality. 이거를 바꾼 거지. 그래서 삼형식의 수동태는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겠니? 평등은 보장되는데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B 단락에서는 평등, 그리고 공평,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이런 거 정도만 살짝 기억하시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수동태를 그냥 붙여서 하지 말고 V2SC로 이렇게 가네. 그 전치사 구의 부사구네라고 열거 체크할 거면 고맙고요. 여기까지 간단히 보신 다음에 7, 8, 9번도 살짝 묶어놨죠. 여기는 이제 평등, 정의 이런 주로 내용이고 이건 개인의 의지, 마음 편해야 되는 수단, 그리고 가치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C단락에서 뭐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해석을 해보신 다음에 선생님하고 또 비교하세요. 이것도 한번 꼭 해보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7, 8, 9번은 여러분이 오감 동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쭉 써놓은 거 있지 않냐? 뭐 냄새라든가 주로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배운 것들 좀 동원하시면 하나의 여성이 패스 그냥 지나갔답니다. 근데 바이미 내 옆에 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바이가 어디 옆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서 아까 여기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 했잖아요. 이때 바이는 뒤에 거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어디 옆에 라고 전치사구로 문법적으로는 가로쳤어야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동사 구처럼 돼버린다고. 요렇게 그냥 하나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옆을. 근데 가끔 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패스바이에서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쓰일 때도 있거든요. 관용적으로. 어쨌거나 한 여성이 지나갔는데 giving up라고 되어 있네요. 갑자기 ing 왔다. 여기 보실래요? 아까 선생님이 and 뒤에 gaze드라고 되어 있지. 분사구문이라고 설명했잖아.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요건데 요 ing는 분사는 무조건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미를 꾸며주면 안 돼요. 나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그 앞에 있는 우먼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해석이 자연스럽거든요. 가로칠 줄 안다는 전제하에 뿜어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하고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동시 동작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동시에 뭔가를 뿜어낸 거지. 되니? 근데 요거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기댔다. 그걸 분사구문의 계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응시했다.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시동작 개념을 살짝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분사 구문 중에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ing, pp가 주어 꾸밀 때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요거 필기는 빨간색으로 해볼까? ing, giving up도 하나의 동사구야. 삼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subtle, 미세한이라는 뜻이 나네. subtle 하지 마. 미세한, 알아차리기 힘든, scent, 냄새를까지는 돼야지. 요게 목적어죠. 근데 살짝 또 이렇게 꾸며주지. 형용사 구겠지. 향수죠. 그래서 향수의 미세한 냄새를 뿜어내면서 한 여자가 내 옆을 지나갔다.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가는 게 절대 대명사의 명사 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잇 나오는 거 있지 않냐? 발음해볼래요? 입가에 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요 미세한 냄새겠지. 향수라고 하지 말고요. 요 미세한 냄새가 remind A of B라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나중에 할 텐데 뭐뭐에게 뭐뭐를 떠오르게 하다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remind라는 건 나를 기억나게 했다가 해석이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of 이하를 가로쳐 버려야 되는데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인 거 기억나주냐? 근데 이런 동사 몇 개들, 그러니까 remind라든가 나중에 inform이라든가 몇 개들이 있거든요. 뭐 쭉 RD 개념에서 배웠을 단어 있어요. 해석은 뭐뭐에게 뭐뭐들로 하는데 중요할 건 문법적으로는 사실상은 삼형식이죠. 그래서 나에게로 하는 거야, 의역을. 뭐를? 항상 근데 여기에 me는 사람만 들어갈 때, of 뒤에는 요 떠오르게 하는 사실상 대상이 들어갈 때, RD 개념에 있는 거야. 그 냄새가 생각나게 한 거죠, remind야. 나에게 of my ex-girlfriend, 내 전 여자친구를. 되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RC. 아,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지나간 여자하고 그 지나간 여자가 내 여자친구의 향수하고 같은 걸 썼구나. 여기까지만 이해되면 되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원래 나토라는 건데 된장을 살짝 바꿔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밭이라는 게 있다 할 텐데 일단 이 형식이라는 개념은 SC라고 그러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 된장은 스멜 냄새납니다 할 때 awful이 형용사인 거 알죠? 그럼 이게 V2가 되고요. 형용사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된장 꾸며주는데 주어를 꾸미니까 SC가 된다는 개념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냄새는 awful. 이거 빨간 편이야.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왜 빨간 편이 하얗냐? 이렇게 가면 근데 항상 주의할 거 역접 D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좋은 게 오고 but 나온 다음에 however든 뒤에 나쁜 거면 나쁜 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접 뒤에 걸 강조한다고 해서 taste는 동사 두 번째지. 이것도 조금만 연습해 볼 테니까 V2고요. terrific 발음 잘해야 돼. terrific이 아닌 SC가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끝내 좋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냄새가 약간 안 좋은 거, awful한 건 괜찮고 된장은 맛이 끝내준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살짝만 여러분 지금 발음해봐. but과 taste를 합쳐버리면 한 단어로 테이스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죠. 냄새도 나는데 맛은 좀 살짝 아까 했던 요것처럼 그때는 테이스팅, 꼬부랑 이 형식으로 분사 구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감이라는 건 다섯 가지 감각이 있지 않냐? 코로 하는 스멜이 있는 거고요. 테이스트는 미각이라고 그러죠. 입을 하는 거고. 그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C나 왓친 쓰이지 않아요? 룩이 이 형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써놨을걸? 오감해가지고 룩 보이다야 주어 꾸밀 때 뭐뭐로 보이다 할 때 아까 선생님 룩이 썼잖아요 해가지고 여기 안 나왔네? 룩캣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건 달라집니다. 룩 뒤에 바로
꾸며주는 형용사 같은 게 올 때 look 주어가 어떤 상태로 보이고 주어가 냄새라고 주어가 이러이러한 맛이 나는 거야. 그리고 주어가 이렇게 이렇게 들린다라는 사운드라는 뜻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feel도 굉장히 많은데 이 feel이라는 건 그 나중에 오형식도 쓰이고 많이 하지만 여기까지가 이형식으로 쓰이는 5가지 감각 동사락에서 이런 거 단어를 뒤엔 형용사가 와서 앞에 주어 상태를 꾸며줄 때 어법 문제 많이 내는 건 이런 단어 뒤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ly 붙어 있으면 틀려. 큰일 납니다. 요즘은 많이 붙여놔요. 부사가 그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면서 그 형용사가 SC가 되게. 요것도 모양 살짝 기억하시면서 어법 하나 챙기시고요. 역적 개념 설명했었지.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또 냄새가 나오는데 I'm soaked라고 돼 있지 않냐? 수동태야. 원래 soak란 단어가 담궈버리다 이 뜻이거든요. 물 같은 데다가. 그래서 과장이지 약간은. 나는 담겨졌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with sweat. 땀인 거 알지? 땀으로 잠겨졌습니다. 수동태 얘기했다. 이 형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땀에 잠겼다는 얘기는 땀이 정말 많이 났다는 얘기인데 여기 가볼래요? stand back 명령문이야. 서긴 서는데 백 뒤로 가라니까 물러서라 라니까 백 부사입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백이 등으로도 쓰이고 지지하다로도 쓰이고 많지만 부사야. 냄새나니까 물러나라. 그 다음에 좀 가면 you stink라고 돼 있지? 너 냄새납니다. 이 뜻 중에 고약한 냄새가 나다는 일형식인데 조금만 더 올려볼래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여러분 책 보지 말고 you stink라는 표현을 stink를 이형식으로 바꾸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you 뭐라고 하면 돼? smell terrible 가거든요. 왜? 이 테러블이란 거 사실 깜빡했는데 awful도 되겠네요. 아까 terrific이라는 단어에 그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 terrible이라고 있거든. 그게 T-R-R-I-B-L-E-I. 나중에 어휘 확장 때 적어줄게. 진짜 본 수업 때 여러분들 T-R-R-I-B-L-E terrible 기억해야 돼. awful에 비슷한 말로. 그래서 you smell terrible 또는 you smell awful. 이렇게 하면 짧게 하면 you stink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냄새나니까. 그때 냄새나는 원인 한 단어. 스웨트라고 나와야지. 바로 요 냄새 나는 스웨트 때문에 이게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까지가 문제야. 물러서라 하는데 여기에 take a shower라고 되어 있지 않냐? take도 원칙적으로 V3고요. 샤워를 취해라. 택해라. 이렇게 되는 3형식이 원칙인데 주의할 거 이 샤워가 뭔지 알지? 요걸 뭐라 하게? 해결 수단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제거할 테니까 샤워 때문에? 이 냄새의 근원인 스웨트, 땀을 제거할 테니까. 그래서 감각에 관한 단어들이 7, 8, 9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해석한 거 차이 잘 기억하고 나중에 본 수업 때 추가 호의 뭐 해주시지? 요거 정도 궁금해하면서 너희가 한번 꼭 해봐. 살짝 멈추고 한번 한국말로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7, 8, 9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봐요. 선생님이 실수했지? 7, 8, 9번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복습하고 10, 11, 12번을 먼저 해볼 때 여기쯤 왔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개의 종속절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종속절이라는 건 주인절이 있다는 전제하에 아까 위에 썼던 명사절 기억나니? That everything turn out fine.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명사절이라 하잖아.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형용사절과 부사절이야.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부사절 연습할 테니까 하나씩 볼까요? 밥이라는 사람이 있죠. word so라고 되어 있고 아주 매우라는 뜻이거든요. 그 뒤에 살짝 보면 beside oneself란 이 himself란 게 예전 수능에서 뜻 자체를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이 살짝 언급한 것 중에 beside 외웠어야 돼. 어디 옆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옆에 word가 일형식이에요. 이게 문법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옆에 밥이 있는 거야. 지켜만 정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한이라고 의역하거든요. 너무 흥분한 건 두 가지야. 아주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고 지나치게 흥분된. 인세인하고 달라요. 인세인은 미친 거고 아주 흥분한 이런 상태를 얘기할 때 beside oneself라 하는데 여러분이 살짝 이건 중요한 복습이니까 아까 요거 기억나요? CF에서 by라고 쓴 거? by가 어디 옆에가 있던 거 기억나니? 또는 뭐뭐에 의해서가 있던 거. 뭐뭐에 의해서는 constitution, 헌법에 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 옆에는 pass by me 할 때. 그때 by가 뭐뭐 옆에가 있는데 self가 붙잖아. 이거 여러분 재규 대명사랑 하죠. 이때 himself 앞에는 밥이야. 밥 자기 자신의 옆에 나갔다 되니까 정신 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by oneself 하면 완전 달라요. by oneself 하면 홀로가 돼버리거든. 근데 beside oneself 하면 매우 흥분한. 여기 의역도 그렇게 적혀 있나요? 참고 옆에 적혀 있는 것들은 문맥에 맞게 지극히 의역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면 좀 그래. 안 해놨네? 그냥 어디 옆에라고만 써놨는데 두 개 합치면 이게 수능에 났던 문제야. 매우 흥분하냐, 흥분한. 근데 so가 붙어서 매우 흥분한. 하나의 형용사처럼 의역돼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따지긴 그렇지만 아주 흥분해가지고 이게 부사하고도 쓰이지만 was를 V2로 잡으면 이걸 SC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일형식이 맞는데 매우 뭐뭐해서 이 so라는 거하고요. 살짝 여기 대뜬 거에서 많이 중요한 게 할게. 여기까지 가로치는 이유가 여기까지가 사실 하나의 절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so가 없으면 Bob was beside himself. 밥은 지금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너무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거 여러분 원인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that 붙었을 때 여기를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거든. 부사절 중에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o 꼬부랑 that 점점점 외우지 않냐? 웬만한 책에. 너무 점점점에서 꼬부랑하다.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요. 앞에 있는 게 하나의 절로. 이게 주인절이야. 이게 종속절 되는 겁니다. 그게 부사절로 종속절이기 때문에 그는 could scarcely 절대 외워야죠. 준부정 부사라고 해서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고 나중에 본 수업 때 동의어들 쫙 읊을 거야. 그는 거의 이 tell이라는 단어를 직역 들어가면 말하다지 않냐? 그런데 뭐뭐 할 수 없다 해서 거의 말할 수 없다 사실을 되니? from이라는 건 뭐뭐로부터 따로 떼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의역되게 외우는 뜻이 뭐냐면 tell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라고 의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직역 들어가면 허구지. 허구를 떼고 여기 나와 있는 팩트를, 사실을 거의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떼고 말할 수 없다니까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의역돼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수거처럼 이 could tell에 distinguish, 구별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의 사실과 허구를 구별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이건 목적어고요.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원래는 맞아요. 근데 그냥 의역해버려가지고 그냥 A와 B를 구별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얘는 삼형식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여러분 컴프레hension이 뭐냐? 이렇게 사실과 허구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됐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나오면 밑에 가자. 그의 새 소설 하고 끝났지. near novel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novel이라는 단어가 명사고 소설만 외우면 안 돼요. 이 자체가 동의어가 있습니다. 신기한 또는 새로운, 기발한 이런 거 있거든요. nove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일 때만큼은 좀 꼭 기억하고 알고 있던 학생은 또 반복하고 책 참 잘 썼지? 새로운 소설이야. 그런 다음에 이 명사 딱 떴지 않냐? 그 다음에 친절하게 컴마 찍어줬는데 컴마 찍힌 거 정말 가로치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형용사절 배울 텐데 명사절 아까 했고 그 다음 부사절 했는데 형용사절 관계대명사라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냥 가로만 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며주면서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는데 형용사절에는 종속 동사가 있을 거고 얘를 주어로 만들 화학 기후가지는 is 이런 수일치 문제에게 많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복수 단어 많이 집어넣고 가로치고 끝나줘야죠. 그리고 여러분 확인할 건 관계대 명사의 자체의 문장 성분. 여기 지금 동사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된다?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which가 빠지면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mbine 결합했습니다라는 뜻 자체를 할 수 있겠니? 결합하다는 건 두 개가 있어야 결합하는 거지. 직역 들어가면 뭐를 결합했냐면 프로즈야. 근데 뭐와? 하는 게 이제 부사어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역은 combine A with B라고 그래. 이걸 A와 B를 결합하다라고 의역하는 겁니다. 직역 들어가면 산문이죠. 산문을 결합했어요. 뭘 가지고? 이 뒤에 걸 가지고 결합시켰다. 그런 그의 새 소설이 is going to be published. 투부정사 수동인 거 보셔야 되고요. 출간될 겁니다. 라고요. 그래서 is going to, be going to는 대부분 알잖아요. 뭐뭐 할 것이다 정도 할 때 여기서 여러분이 comprehension. 이게 뭔 말이야? 라는 것이. 조금만 여러분 읽었던 거하고 선생님하고 비교해봐. 원래 소설은 산문이야. 프로즈가 산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막 쓴 거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재능은 재능인데 poetry. 시죠, 시. 시가라고 그러거든요. 시를 위한 재능을 소설, 산문에다가 결합시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 소설은 산문인데 그의 재능 중에 시 쓰는 재능이 있나 보죠. 마치 소설을 여기 나와 있는 시, 운문이라고 그러잖아. 리듬이 있고 운이 있는 거. 시를 소설처럼 썼다야. 바꿨네. 이 소설을 시처럼 쓴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이 프로제의 상황 앞에 넣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처럼 쓴, 시의 재능 가지고 쓴 그 산문. 그러니까 왜 이러냐 자꾸. 시 같은 소설. 됐지? 그 시와 같은 그 소설이 출간되어질 겁니다. 라고 해서 주격이라는 표현하고요. 본동사 이 형식의 사실상 is going to니까. 그리고 SC 붙었네요. 여기 to be 이하가 뭐 이렇게 잡으면 되나? 부정사 수동 to be PP 요거까지만 하고 마지막
여긴 거의 요건 살짝 빼면서 여기 두 개가 출간하고 책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uptodate라고 되어 있네요. 많이 쓰입니다. 최근에라고 외우셔야 돼요. latest 최근에야. 그리고 recent 최근에 하나의 편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판 이렇게 되는 거야. 버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오브이어가 또 꾸며주네요.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이야. 딕셔너리하고 달라. 백과사전의 최근 판이 개정했나 보죠. 조금만 더 가면 will come out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이건 동사 플러스 부사라 해서 그냥 일형식 next month 다음 달에 정도까지만 되니. 아까는 소설이었고요. 너번 이번엔 백과사전이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더 추가적인 건 얘기해. 그런데 이렇게 쓰여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부사절 결과 쓰인 거하고 형용사절 모양 있던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비슷했나 모르겠다. 그 밑에 것도 여러분이 먼저 해보고 선생님하고 비교하기 전에 의역해봐요. 직역해봐요.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해석을 좀 해봐봐. 참 기프트는 단어를 많이 안 하겠지만 재능도 있지만 선물도 있어. 나중에 추가 오해할 때 할 테니까. 예전에는 미스터란 단어 있지. 남자 칭할 때 뭐 미스터 누구누구. 그리고 여자는 미스가 미혼이라는 얘기고 미세스가 여러분 기혼 여성을 얘기했거든요. 1990년대인가 유엔에서 만든 단어가 있어요. 미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왜 총각인지 결혼한 사람인지 구별 안 하면서 왜 여자는 구별시켜놨냐 해가지고 미즈란 단어를 쓰면은 이렇게 미스터와 거의 똑같이 여자를 칭할 때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 안 되게. 그런 미즈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 미즈, 리라는 사람이 translate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번역한다라는 건 번역 전게 있고 번역된 게 있는 거지. 이것도 하면 된다는 전제에 번역했다라고 돼 있어서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ing 붙었지 않냐? fascinating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fascinated하고 구별하는 걸 제발 좀 하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빨간 편이야. ing하고 pp를 구별할 때 fairy tale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화이란 뜻이야. 요정이란 뜻이지 않냐? 요정의 이야기. 의역하면 동화거든요. 요정 나오는 게 대부분 동화니까. 요정의 이야기하면 그래서 동화 정도 할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목적어인데 살짝 V3 하면서 이거 매번 나오는 거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fascinated 그 다음에 동화책 자체가 여러분이 매혹되지는 않지 않냐. 그 읽는 사람은 매혹시켜야 되는 거지. 요 개념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 참고 이때 분사는 앞에서 꾸몄지 않니? 다른 얘기 분사 구문이든 후치도 많이 많거든요. 뒤에서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 주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fascinating이 단지 그냥 일형식일 때 그냥 명사바로 꾸밀 때는 거의 다 앞에서 와요. 근데 요 ing가 3형식 되든가 pp2가 되든가 이렇게 돼버릴 땐 거의 뒤에 붙습니다. 연달아 붙기 때문에 요거만 기억하고 전치라고 그러고 뒤에 붙는 걸 후치라고 그래. 미즈리는 번역했네요. 아주 매혹시키는 요정의 이야기를. 여기까지가 3형식 끝났는데 정말 중요한 거 into란 단어예요. 옆에 써놨나 모르겠는데 안 써놨네. into라는 건 어디 속으로거든. 그냥 여러분 이거 원래는 가로쳐야지. 어디 속으로라는 얘기는 바깥에 게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여서 여기 나오는 fairy tale을 이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플레이의 단어가 시운이죠. 시운 일본어 속으로 여기 나와 있는 동화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원래 이 동화책 일본어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일본어다. 그런 상태로 translate, 번역했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해주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위에서 책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또 문구에 관한 말 나온다. follow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건 타동사의 개념이거든. 뭐뭐를 매혹시키는 건데 follow는 자동사야. 따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다. 여러분 상반어가 lead, 이끌고 가다잖아. 근데 following passage라고 하면 이게 문구. 원래 passage가 뭐냐면 통과란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pass by미 기억나니? 지나가다 이미지. 그게 명사형인데 통과하는 것도 지나가잖아. 근데 passage 문구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글. 시작해서 요만큼 이어지는 그 사람의 문구라 하는 거야. 따라오는 문구는 의역하면 뭐게? 다음에 오는 문장은, 다음에 오는 문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따라오는 거니까 다음에 오는 거지. 그래서 following passage는 수동태죠. 인용되다의 뜻이거든요. 절대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인용됐냐면 딴 책에서 갖고 왔다는 얘기야. 여기부터 가로 잘 쳐야 될 때 전치사니까 목적어 fable 이거 우화야. 우화라는 게 여러분 알죠? 말하지 못한 우화. 근데 여기 잘 봐요. 여기 붙어있어 형용사가 만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씩 읽으면 돼요. well이라는 단어가 잘 정도할 수 있지. 여기서는 known, 알려진대야 됩니다. 살짝 well이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이때 만약에 이것처럼 똑같이 well knowing 하면 웃긴다. 잘 알고 있는, 이렇게 한국말 그렇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우화
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만약에 well knowing 하면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누군가를 뭘 잘 아는.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 동화가 여기 fascinating. 누군가를 매혹시켜야 되는데 읽는 사람은. fascinated 하면 얘 자체가 그냥 뭐 되는 거야? fascinated 된 이 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개념들 자꾸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따라오는 문구는 원래는 어디 있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우화 속에 있었던 걸 다른 곳으로 데려와서 quote, 인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됐나 모르겠다? 그 밑에 것도 자동사 분사의 개념하고 타동사 분사의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옆에 열심히 써놓은 거 있거든요. 이걸 뭘 나타내는 거지 생각하면서 먼저 살짝 읽어봤으면 좋겠어. 의문문이에요. Are you familiar?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당신은 친근합니까? 직역 들어가면 그래요. 친근하다는 건 서로가 잘 알고 익숙한 거 얘기하잖니? 뭐와 살짝 위로 들어가면 전사니까 목적어 literature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리터러처가 문학이라고 쓰였지. 여기 나와 있는 문학에 관련된 이야기책 2개 나왔다. 페어리테일, 요정의 이야기, 동화라고 했죠. 그리고 페이블, 우화 정도 있지. 그런 문학들이잖아. 조금 더 올라가면 소설 기억나요? 노벨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사이클로피디아, 그것도 백과사전이긴 한데 뭐 거기 프로즈 있고 또는 포트리 있고 이런 것들, 이걸 문학이라고 하잖아. 근데 주의할 거 가끔 문헌이라고도 쓰여요. 근데 그 문헌에 상응하는 건 위에 있는데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팩트만 많이 들어간 거. 근데 아까 픽션 들어간 거 기억나니? 허구가 좀 많이 들어가면 조금 그 작가의 그렇게 좀 상상력으로 쓰는 것들은 대부분 문학적이라고 하지. 아까 위에 있는 단어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픽션 얘기하고 또는 팩트 같은 거 얘기할 때 그거 구별 못하는 이유가 비사이드 원셀프 때문이다. 한두 번 반복하면 안 돼요. 정말 많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또 어휘 하나 늘릴 게 뭐냐면 직역 들어가는 게 당신이 친근합니까? 얘와 함께라는 거, 얘를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뜻인데 옛날 수능 문제 여기 with가 아니라 to가 들어가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추가 수업 때 해드릴 거고, 참고로 with가 아니라 to면 완전히 달라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이 단어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temporary가 시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일시적인 이런 말인데 COM 붙어 있으면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협동이든 뭐 동업자든 다 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contemporary는 이 순간을 같이 하는 동시대의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주로 동시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모던이라는 현재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현재도 좋은데 모던도 좋은데, 근데 동시대라는 게 지금 현재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 동시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 그래서 컨템포레는 동시대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는 이 사람, 지금 여기서는 그냥 현대문학이라 할게. 현대문학을 잘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난 알긴 아는데 next 수거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almost의 의미예요. 거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almost 외워야 돼. nothing, 모르는 것을 압니다. 거의 없는 것을 압니다. 여기 뭐가? 거의 모릅니다라고 할 거예요. 아까 여러분 no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있었나? 그거 본 수업 때 했구나. 거의 모릅니다 하면 되고, about it 할 때 중요한 거, 이까 익히는 거. 이미 대답 나왔죠. literature. 그 여기 있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이 발음이 좀 약간 고급스러운 초딩 단어, 중딩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 1, 2 수준의 거는 거의 망라하니까 요 정도는 발음으로 자꾸 하시고, 요 정도는 듣기 시험에도 나오니까 입으로 외우세요. 맨날 손으로 단어 스펠링만 쓰고 있지 말고. 요렇게 가서 책에 관련된 등등등들을 13, 14, 15 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아까 발음 얘기 살짝 했지? 비슷한 거 나오거든요. 그 밑에 거, 옆에 거 참고해가지고 간단히 도식화 해본 다음에 선생님하고 비교하세요. 문법적으로는 전치사 군데 그냥 수거라고 하지. 그래서 at times가 붙어 있어야 돼. 요거 없으면 at time 하면 뭐 언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거니까 at time, 때때로. 그러니까 always하고는 다르지. 가끔씩이라는 얘기야. 때때로. confuse. 요 단어도 여러분 살짝 COM 붙은 거 봤니? 바로 위에 단어 contemporary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끌어주는 거거든. confuse라는 단어인 거니까 혼동하다잖아, 한국말로. 그래서 두 가지가 같고 그 두 가지가 혼동한다는 건 같이 좀 비스무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 돼서 원칙적으로는 confuse 삼형식입니다. 나는 커브라는 걸 혼동한다라는데 with 이거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fuse A with B라고 외우잖아. A를 B와 혼동하다. 그것이 비스무리한가 보다. 살짝 여러분들 나중에 어휘 시간에 COM 빼고 R2로 들어가면 refuse가 돼버리거든. 그때는 거부하다, 거절하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법 위주로 가고 어휘 확장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 가르칠 거고, 지금은 두 개를 혼동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confuse가 curve와 curve지 각각의 뜻을 외우시면서요. 되겠니?
그 밑에까지 바로 갈게요. Don't be shy라고 되어 있네.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요 위하고 연결을 해보면 자꾸 혼동하니까 커브인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 don't be shy야. 당신의 pronunciation, 당신의 발음이죠. 발음하는 게 more와 less가 하나의 수거처럼 부사구로 건너뛰어져야 되고 SC입니다. 거의 란 뜻이에요. almost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하다라는 말은 뭘까? 틀릴 때 있다는 것이 지금 말 이해돼요? 그래서 다소 거의 정확한 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스무리하죠 위에? 밑에 가볼까요? 아티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지. 기사라는 뜻도 있고요. 항목이라는 말도 있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써있나 여러분 하나하나 외우시면서 여기서는 글에 담긴 기사라고 하지 않아. 하나 그 이해할까요? 요거 보셔야 돼요. this가 지칭인 거 아셔야 됩니다. 이 기사. 그러니까 이 기사라는 건 언급된 적이 있거나 상대방도 알고 있는 기사여야 돼. 그때 여러분 지칭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기사는 contain 정도 할 수 있죠. 포함합니다 라는 뜻이야. 뭐를? 팁들을 굉장히 많죠. 팁. 여기서는 뒤에 보고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비결 또는 비책 뭐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를 위한 for부터 가로칠 줄 알아야 돼. for those, those 자체가 사람들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냥 people처럼. 이런 사람들을 위한 팁이 있다. 되니? 그 다음 형용사절 배웠지? 또 주격이기도 하네요. 요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복수였으니까 이거 열망하다라는 뜻이야. 뭐 하려고? to increase. 부사구입니다. 꾸며주는 거예요. 이거 to로 통째로 외우지 그냥. 그게 뭐 하려고? 열망하다 이렇게 해서 증가시키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을 가지고 있대요. 좀 갈게요. 뭐를 증가시키려고? 이때 수약과 원칙적으로 이건 V2고요. 투부정사가 삼형식으로 their vocabulary, 그들의 어휘. 그래서 이 책 어떻게 보면 내가 쓴 책은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책이긴 한데 이 아티클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기사 정도, 하나의 글이라고 하자. 이 자체지 지금 이 책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휘죠. 어휘를 증가시키는 사람, 열망한 사람들을 위한 요 팁들. 이 팁이 뭘까? 상관되는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정말 잘 열거했어요.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맺히게 돼 있다. 참고로 지금 컨테인만 했는데 포함하다라는 거 정도 안다면 비슷한 어근을 가진 메인테인 기억나 주냐? 아까 유지하다 말고 메인테인 중에 주장하다도 있다고 기억하지. 메인테인이라는 게 나중에 이렇게 그런 식의 해석하는 다 어휘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분 요 책 오른쪽에 이 페이지에 그 접두사 정리, 전면 정리 있잖아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자르고 해가지고 비슷한 거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펑뿌 있는데 이 책은 그 내용을 가지 단어를 외우실 땐 거의 반드시 문장을 통해서 외워야 되거든. 단어만 보고 있으면 효과 진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이게 메인이고 지금 아래서 하는 게 구석에 있는 건 추가로 갈 때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 삼형식 원칙입니다. 그래서 증가시키는 게 열망하는데 문제가 있나 보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비결 비책을 가진 게 this articl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 17, 18은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형용사절 한번 나왔던 거야. 마저 좀 갈까? latest 이번엔 작품 나오네. 일들 아닙니다. 그의 최근의 작품들 되니? 중요할 거. 최근에 언급했던 거, 이건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도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야 되니까 latest라고도 했고요. 또는 recent 정도 웬만하면 알잖아. 세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up to date. 최근에 한 뜻이에요. 근데 살짝 어휘할 때는 out of date 있거든요. 이건 구시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확장은 본 수업 때나 그리고 어휘 집중인 RS 때 할 거고요. 어쨌거나 그의 작품들이 일형식인 거 알아야죠. 있다. 근데 부사가 붙었네요. 어디에? on display. 전시죠. 전시에 있단 말은 전시 중이다. 이러시면 됩니다. 또 붙었네요. at the theater. 시청이죠, 시청. 시청에서 전시에 있다. 시청에서 전시하나 보다. 그렇게 가고요. 데이,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데이 하면 그들은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 나중에 INGPP로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있거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만약에 fabulous, 멋진, 끝내주는 이란 뜻인데 아까 위에 했던 매혹시키는 기억나니? 여기에 만약에 fascinating, fascinated라고 하자. 그리고 대부분 by가 붙는 게 많이 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사람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 존재는 앞에 있는 works를 받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작품들은 실제로 수능에서 물어봤던 거야. 만약에 고르라는 말이 밑줄에 fascinated라고 돼 있으면 그들은 매혹되어졌다. 바로 틀리는 겁니다. 그 작품들은 매혹시키는 fascinating이 맞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형식으로 완전하긴 한데
beyond가 여기 써줬나? 없네? with의 반대말이거든. with는 어디 안에란 뜻이고요. beyond는 초월하고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eyond란 단어 뒤에 이렇게 추상명사 같은 게 나오지 않냐? 추상명사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면 그 동작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beyond word란 말도 있거든요. word이 말이잖아. 근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말 못할 정도로 beyond word라고 하면, 여기 근데 beyond description, 묘사잖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묘사를 초월하게 되니까 그만큼 fabulous하다. 그래서 한국말 중에 형언할 수 없는 이란 말들이 있거든요. 형성한 형자에 말씀 원자야. 그래서 말로 표현 못하는, 묘사를 못하는 게 beyond description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상상 초월이란 말도 있거든요. beyond the reach of my imagination. 나의 상상에 reach, 도달을 beyond, 넘어버리니까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외워가면 되고요. could move over라고 되어 있네요.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동사 구처럼 그냥 이동하다, 움직이다. move over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a little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약간 긍정적인 의미라고 써놔야 돼요. 나중에 빠진 little 들어가면 큰일 나지. 부사로 little은 scarcely 기억나야 돼요. 아까 여러분 거의 뭐뭐하지 못하는 scarcely, rarely, rarely 한다. rarely, barely, 그리고 seldom 같은 거 있거든요. 중부정 부사로 거의 못하다에 little 붙어 있으면 되는데 a little은 긍정이에요. 만약에 little 붙어 있으면 could move over, little 해버리지 않냐? 거의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a little은 약간은 이동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약간 이동해주세요라고 왜 말하느냐고 보니까 I'm sorry, 미안합니다. I didn't realize. 그리고 요 동사구였다는 전제하에 이건 지금 삼형식 알아야 되고요. 목적어절 충에 대생략이다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됐지? 내가 깨닫지 못했죠? I was taking up. 내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동사구입니다. 그렇게 많은 스페이스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 taking up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컴프레hen션 되면 해결 수단이 move over, a little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만 좀 비켜주세요. 뭐 이런 말이고요. 21번까지 가볼까요? 의문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is 뒤에 this가 꾸며주네요. 그래서 what 자체가 주어일 수도 있지만 해석상 이게 주어인 게 맞지. 이거 많이 중요한 거야. 잘 봐야 돼. 이 ugly, 못생긴 거잖아. 부정적 어휘예요. 이 못생긴 물건이라고 쓰인 거죠. 여기서는 물체. 나중에 object이라는 단어가 강세가 뒤로 가면 반대하다 의미도 있거든요. 또는 그 정도 해서 이 못생긴 물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가기 때문에 S치고 이게 V2다. 해석이 자연스러우니까. 물어봤는데 이것은 일종의 a piece of 하나의 아트, 예술인데 추상적인 yet, 아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으로 갔지만 이건 추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 abstract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참고로 지금 this, 이게 업쟁이 얘기하는 거지. 못생겼네 라고 했는데 그거 추상화야. 예술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어휘 때 배우게 될 거예요. abstract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말로 외우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이런 부정적인 뜻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간단히 나중에 어휘 확장할 때 중요한 거니까 여기 써놨네요. 의문대 명사라고. 그래서 의문사인 세 종류, 여러분 의문대 명사, 의문 형용사에 있다는 거 알 거고요. 의문 부사도 있다. 그들이 언제 쓰인다고 아리 때 배웠으면 여러분이 명사절 만들 때 쓰이는데 지금 명사절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썼지? 여기까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22번부터도 선생님하고 비교하세요. 위에서 조금씩 했던 것들 한 번씩 다 점검할 수 있는 게 웬만하면 나오니까 볼게요. 오형식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I bag이란 단어가 BAG가 아니야. BAG 하면 가방이잖아. 그리고 그걸 동사하면 가방에 꿀이다. 이때 구걸하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빼고 할 때 BEGGA래. 그런데 여러분 리치를 구걸했다 하면 되는데 이상하잖아. 리치를 구걸했다? 사람 이름인데 요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오형식일 때 이슬 꾸며주는 이지 기억나주니? 그것이 편안한 상태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었는데 요 to land가 리치가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여러분 오형식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리치가 목적어가 뭐 하게 만들고 구걸하는 거지. 그래서 ask라든가 require라든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기서는 OC라고 꼭 써서 투부정사가 배웠어요. 나를 빌려주다라고 하면 큰일 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구걸했습니다. 부탁했다고 할까요? 리치가 빌려주게. 미까지만 있으면 나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있어주지. 그래서 사형식이어야 나에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100, $100를 하는 거예요. 됐니? 와닿지? 그러니까 리치가 나에게 $100를 빌려주게 부탁했다, 구걸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역접 정토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이 주의할 거. 만약에 뒤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뒤 얘기하는 거거든. 그걸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라는 얘기야. 직역 들어가면 스크가 V3예요. 여기 나와 있는 he said. 머리를 흔들었다. 됐지? 그리고 분사 구문인 거 아셔야 됩니다. 말하면서라고 하면 될까? 동시동작. 최대한 떠올려 볼래? 나중에 다시 볼 때 이런 인강을 들을 때 반복이 바로 이런 거거든. 여러분 분사 구문 때 대놓고 써 있는 분사 구문 기억나셔야 됩니다. giving up 기억나야 돼요. 뿜어내면서 pass by me. 내 옆을 지나갔다고요. 원래는 분사 구문 아닌데 한번 만들어 봤죠. and gazed at. 기억나줘요? 그때 gazing at. 응시하면서 leaned against. 기억나죠? 고맙고. 다음에 대답 나와라. 머리를 흔들었는데 말하면서 라고 할 때 이것도 여러분 따옴표 있는 거 보이냐? 이거 여러분 문법적으로도 시험에도 나와요. 명사 절 개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ing 삼형식이고 that 같은 거 안 쓰고 따옴표에서 이 전체가 saying의 목적어 절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시험에 나왔냐고 얘기하냐면 수능 문제에서 완전 불완전 따져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많잖니? 지금은 이 saying이 삼형식이고 목적어 절로 완전하다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대절 같은 개념이에요. 그때는 대수 같은 거 빼고 직접 인용했다고 그러지. 이 정도만 기억하고요. 목적어절이 없다고. 마찬가지 I'm broke to라고 돼 있네요. 요 broke라는 단어가 동사 아닌 거 알아야 돼. 동사 못 오기 때문에 나는 있다 그리고 부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broken 수능어입니다. penniless aim이에요.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역시란 말 있잖아요. 나 역시 빈털터리야라고 말하면서 그의 머리 거절의 의미가 되겠죠. 리퓨즈 한 거지. 근데 여기 살짝 너무 귀할까? 왜 역시라고 썼을까? 빌려달라고 구하는 건 돈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 들어가면 apt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likely 있고요. 그리고 inclined라는 말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씩 어휘 늘려가라. 원래는 이게 이 형식으로 끝난 거예요. V2고 apt. I'm apt. 난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냥 나는 쉽다 뭐 이런 건데 투부정사가 꾸미는 거 아셔야 됩니다. 투부정사 중에 부사적이라고 그러지. be apt to까지 동시에 외워서 투부정사하기 쉽다, 투부정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요 apt라는 표현이 접사를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 aptitude, altitude 그리고 나중에 이 정도만 사는 경향이 있다라고 있는 거야. 그때 주의할 건 충동적으로라고 붙어 있지. 충동적인 물건 이게 아니라 부사, 불의 이렇게 꾸미면 안 돼. 충동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다. 이 충동이라는 건 이성의 반대말이겠죠. whenever 부사절인 거 알아야 됩니다. 뭐뭐 할 때라는 게 부사절 시간인 거 안다면 뭐뭐 할 때마다 완전한 거 봐야 돼. Something is on sale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on sale은 for sale하고 다르게 할인하는 이거든요. 할인하는 거에 뭔가가 있을 때 의역하면 할인할 때 whenever 마다 알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고 요 I'm apt가 이제 하나의 주인절이죠. 해석됐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하죠. So am I.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거야. 도치 있다는 거 절대 보셔야 됩니다. 긍정 추가라 그래요. 맞아, 여기 so 대신에 써놨죠. no나 ni 들어가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정 추가라고 그래요. 왜 선생님 부정 추가라고 말을 썼냐면 so am I 있을 땐 이 글의 순서나 삽입 문제 앞에 긍정이 있다는 거고요. 요 am도 요거 문법에 잘 나지. 요 am 때문에 오는 게 여기 am이야. 쉽게 말하면 so am I 그 다음에 apt by things 짜르르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no가 못 들어가는 게 앞에 반드시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추가로 no나 need 도치일으켜서 나오거든. 순서 삽입할 때 이런 게 만약에 no나 need 있어. 앞에 부정이 있다. 이거 알고 들어가기 참 좋은 겁니다. 추가 부정이라는 거 no need 추가 요 정도 복합관계사 써놨고 투부정사가 여기 삼형식이죠. 여기니까 삼형식이네. 되니? 그 as it is 중요한 건 다 중요하대.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정말 오랜만에 아래 생각을 찍기 때문에 부담되고 이걸 보는 학생층이 다양하잖아요. 처음에 갖도록 알리 하면서 날 잘 모를 테니까 조심하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어색하잖아. 너희들 얼굴이 떠올라. 많이 봤던. 막 장난치고 싶어지고 그러거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as의 쓰임새가 여러분 아까 요 밑에 as하고 할 때 RD에도 많이 나오지만 as는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부사절을 만드는 거. 그래서 나중에 동등 비교 같은 때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전치사 뭐뭐로 쓰여있거든. 직역이라는 걸 배워야 돼. as, it, is를 그냥 암기하지 말고 동사 하나 있지 않냐, is? 그래서 지금은 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야. 그래서 as는 뭐뭐 하듯이 양태라고 그래요.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하는 걸 양태라고 문법적으로 여기 써주셨나요?
손았네? 지금 as it is라는 건 그것이 있는 듯이, 그것이 있는 그대로,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니까. 돼요? 그게 사실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다. 보통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cannot 붙었죠? 할 수 없다는데 afford라고 돼요. 이때 afford가 투부정사가 올 때는 뒤에 거 할 여유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not 붙었으니까 뒤에 거 할 여유가 없다가 되겠지. 근데 뭐 할? to purchase 뒤에 그러한 luxuries, 사치품들이라고 하거든요. 서치는 형용사인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쏘는 부사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해놔. 쏘는 부사, 서치는 형용사야. 사치들이 아니라 사치품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명사를 복수로 만들면 물건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굿즈라는 거 있었지? 안 써놨나요? 굿이란 거 있잖아. 좋은, 선이란 뜻인데 굿 뒤에 S 붙여버리면 상품들 향하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그러한 상품들을 목적어죠. 투부정사가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삼형식이네요. 그러한 사치품들을 구매할, 퍼처스 구매하다, afford, 여유가 없다는데 조건. 여기 ordinary, 평범한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말은 extra거든. extraordinary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luxury하고 이 ordinary가 서로가 상반인 겁니다. 이걸 만약에 바꿔버려 서 이걸 반대말에 extra 붙이라고 그랬지. extraordinary 하면 여기서 빠질 한 단어가 있다. not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사치품들을 구매할 여유가 있다. 요것까지도 살짝 RC, 컴프레이션 고맙고요. 그 밑에도 양태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아까 뭐뭐 하듯이라고 했지 않냐, 예지가? 우리가 anticipate, 예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예측하다, 기대하다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다 하면 웃긴 게 뒤에 부정적인 내용 나오잖아. 우리가 예상했듯이 정도 하는 겁니다. unemployment야. 접두사입니다. 부정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고용할 수 있겠니? 근데 on이니까 고용이 안 된 거니까 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ate까지 합쳐지는 게 명사 화이팅. 명사 붙은 걸 복합명사라고 하거든. 단어가 두 개, 세 개가 한 단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 이때 rate가 비율이잖아. 나중에 동사할 때 평가했다는 거 알고. 실업률이 has risen 자동사입니다.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완료인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고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여기 3쿼터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배울 텐데 3개월 동안이라는 어떤 전치사가 안 붙었잖아. 근데 이게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나타내. 아이고 왜 이래. 이게 여러분 분기인 거 알아? 쿼터라는 게 4분기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걸 4개로 나눌 때 1년을 4분기로 나누면 1, 4분기가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2, 4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3쿼터이기 때문에 3분기야, 3분기. 그래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4분의 3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3개월이 하나의 분 쿼터니까 3을 하면 9개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이제 3쿼터스니까. 맞나? 맞지? 3은 9지? 맞지? 믿어? 그래서 9개월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단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좀 어법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예상을 더 전에 한 거지. 더 전에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뜻이야. 이거 자꾸 원래는 문법적으로 여기 됐다. 그쪽만 더 지나가면 인어로라고 되어 있네요. 수거처럼 외워야 돼. 로라는 단어가 줄이거든요. 또는 열입니다. 인어로라는 표현은 줄지어서 연이어서 쭉이란 말로 어법 문제가 아니라 도표 문제.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있어. 여기 나와 있는 도표가 있을 때 실업률이 지금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냐? 요렇게 증가한 거하고 요렇게 증가한 거 증가한 맞아. 근데 얘는 줄 잘 세웠지. 근데 꺾였다 올라가잖아. 이럴 때 인어로 쓰면 틀립니다. 그 나중에 continuously 배우게 되고 gradually 배우게 되고 steadily라는 단어를 뒤에서 2강 때 배우게 돼요. 그런 건 이렇게 빤 뜻이 올라갈 때 쓰면 안 돼요. 참고로 이게 9개월이라는 단설 정했구나.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다. 이게 9개월이라면.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돼. 그때 쓸 수 있는 건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continual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간단히 읽어드렸는데 선생님이 왜 국어, 영어, 수학을 많이 강조하냐면 특히 저학년들, 중학생이나 1, 2학년한테 무지막지한 영어는 암기 과목입니다.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벼락치기가 안 돼, 수능에서. 하나의 습관처럼 매일매일 정말 일정 시간 하셔야 되거든요. 영어 단어 보고 영어 틈틈이 보는 게 습관하고 체득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껏 많이 했는데 시간 쓸데없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선생님 읽은 것처럼 읽혔는지 한국말로 꼭들 문장 하나하나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시면서 몇백 개 안 되죠? 옆에 있는 119개에다가 밑에 접사까지 같이 시험 보니까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다
단어만 외우지 말고 특히 이 접사 용기 빼더라도 여기 있는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나 말을 연결해서 선생님처럼 해보려고 해야 돼. 그게 어법에 정확하게 맞게 읽은 겁니다. 그걸 직독직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길어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RS는 많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1강 고생하셨어요.